네, 그럼 4주차 두 번째 강의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5장의 내용이 상당히 짧고 6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6장의 일부분을 이번 주차로 땡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은 검색 트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검색 트리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6장의 내용은 나는 좀 더 응용력 있는 유형의 수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컴퓨터 과학을 하고 싶었다. 네, 수학이긴 하지만 좀 더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컴퓨터 과학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6장의 주요 내용은 검색에서 레코드와 키의 역할을 구분을 하고, 이진 검색 트리에서의 검색과 삽입, 삭제, 작업의 원리를 이해를 한 다음에 이진 검색 트리의 균형이 얼마나 작업의 효율성에 미치는지 영향을 이해한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레드블랙 트리 타입 뭐 이런 것들 할 텐데 요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할 테고요. 네, 이번 주차에는 여기까지.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검색 트리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영어로 보통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S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거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트리에서 검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특정 노드의 삽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노드의 삭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검색 트리에서 사용하는 레코드와 키, 그리고 검색 트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코드는 개체에 대해서 수집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저장 단위를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주민번호, 이름, 집주소, 집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체중, 학력, 연소득, 자동, 가족상황 등의 여러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뭐 학생에 대한 레코드 하면 학번, 이름, 학과, 학점, 뭐 장학금 수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학생에 대한 레코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러한 레코드에서 필드는 레코드의 각각의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 위 사람에 대한 레코드에서 각각의 하나하나, 주민번호면 주민번호, 이름이면 이름, 뭐 집주소면 집주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레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필드에 대해서 검색 키 혹은 키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다른 레코드와 중복되지 않도록 각 레코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정 필드 값을 키라고 불러요.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번호가 되겠죠. 얘는 유니크한 번호잖아요. 학생의 경우에는 학번이 유니크한 번호가 되겠죠. 뭐 회원번호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의미의 번호를 우리는 키 혹은 검색 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키는 하나의 필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키 값을 하나의 필드로 정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필드로 구성을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셨다면 프라이머리 키를 구성하시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검색 트리는 뭐냐? 각 노드가 규칙에 맞도록 하나씩 키를 갖고 있다면 이 키 값을 통해서 해당 레코드가 저장된 위치를 알 수 있는, 즉 키 값과 레코드의 저장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쌍을 트리로 구성을 해서 얘를 가지고 이 레코드를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서치 트리, 검색 트리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검색 트리를 상당히 많이 써요.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검색 트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시는 전화번호부도 얘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할 때에도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위한 트리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트리 내에서 검색을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검색 트리는 이진 검색 트리예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이 바이너리 트리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진 검색 트리 내의 각 노드는 키 값을 하나씩 갖고 각 노드의 키 값은 모두 달라야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최상위 레벨에는 루트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노드는 최대 2개의 자식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진이기 때문에 2개의 자식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최대 2개. 그리고 임의의 노드의 키 값은 항상 자신의 왼쪽 자식보다, 즉 자신의 왼쪽 자식보다는 커야 되고 오른쪽 자식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요거를 항상 만족시켜야 돼요. 요 기준을 가지고 트리를 구성을 하면
이게 바로 이진 검색 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네.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죠.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습니다. 네. 얘는 얘보다 이렇게 되죠. 네. 네. 이런 식이 바로 이진 검색 트리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진 검색 트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경우에는 네. 이런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쪽이 다시 이 트리의 서브 트리죠. 왼쪽 서브 트리. 요거는 네, 오른쪽 서브 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트리로 떼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오른쪽 왼쪽 두 개의 리컬시브한 방식으로 계속 찾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서칭을 합니다. 이 값을 읽고 더 작은 값이 필요하면 이제 여기서 찾으면 되고 얘보다 큰 값이 필요하면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읽고 얘보다 작은 쪽은 이쪽, 큰 쪽은 이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찾아 나가면 원하는 원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업앤다운 게임을 하실 때, 숫자를 찾아가는 게임을 하실 때에도 1부터 50 사이다 그러면 25, 13, 뭐 7 이렇게 반씩 잘라가는 이유도 그게 제일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부터 50 사이의 숫자를 한번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구성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뽑는 그 값들이 네,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진 검색 트리에서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트리 서치. 네, 트리의 루트 노드가 t고 우리가 x를 찾는다고 하면 t에서부터 x를 찾는데 네, t가 없거나 혹은 t가 x면 네, t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없다 혹은 t다 라고 나오겠죠. 근데 x가 루트 노드의 키 값보다 작다면 이거 좀 여기로 와야 되는데 네, 인덴테이션이 이상하네요. 네, 작다면 왼쪽 차일드를 가면 되죠. t의 왼쪽 차일드에서 x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x의 값이 루트 노드의 키 값보다 크다면 오른쪽 트리에서 x를 검색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계속 다시는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돌아오겠죠.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때 찾으면 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프트 가고 라이트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즉 t에서 얘를 가고 다시 얘를 가고 얘를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진 검색 트리에서 삽입은 어떻게 하느냐. 네. 트리의 루트 노드가 t고 네, x를 삽입하고자 한다면 네, 완료하고 루트 노드의 포인터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래서 t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루트 노드에 아무것도 없다면 네, x를 키의 r에다가 저장을 하고 left r은 nil, right r도 없다. 그리고 r을 리턴해주면 r 하나뿐인 네, 트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새로 삽입한 하나만 딱 존재하겠죠, 이번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루트 노드의 키 값보다 x가 작다면 얘도 여기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 코드가 인덴테이션이 좀 이상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네. 작다면 루트의 왼쪽에 x를 삽입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left t에다가 네, 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t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니 그렇지 않다면 x가 더 크다면 오른쪽에 삽입을 해주고 그 오른쪽 노드에서 가장 최상위의 값을 받아와서 네, t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어차피 t에 얘는 left, 여긴 right가 될 테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삽입을 하면 여기에 루트 노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값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 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리컬시브하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반씩 잘라나가는 거거든요. 계속. 네. 자, 그래서 처음에 30이 들어오면 30이 들어가고 2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보다 작으니까 이쪽이고 여기서 새로 만들어서 루트가 되고, 네. 25가 들어왔더라면 얘보단 작고 얘보단 크니까 여기, 그 다음에 40이 들어왔으면 얘보다 크니까 이쪽, 그 다음에 35가 들어오면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아야 되니까 여기, 10이 들어왔으면 얘보다 작고 얘보다 작으니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해서 추가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삭제를 하고자 한다면, 네,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합니다. 트리의 루트 노드를 T라고 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애를 R이라고 했을 때, R이 제일 말단에 있는 경우가 첫 번째, 얘는 그냥 삭제하면 돼요. 만약에 리프 노드가 아닌데 자식 노드가 하나밖에 없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R이 리프 노드도 아니고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경우라면 세 번째의 경우.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루트 T에서 R을 삭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R이 리프 노드면 그냥 R을 제거한다. 네, 제일 끝에 있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얘다, 그럼 그냥 얘 지워주면 아무 문제 없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지워야 된다, 그럼 얘가 지워지면 여기랑 여기를 연결시켜 줘야 되니까 요 둘 중에 어떤 값이 요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여기로 그냥 올려주면 되죠. 얘를 삭제하고 얘를 여기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부모가 얘를 가리키게 만들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얘를 지워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오른쪽 서브 트리에 이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의 노드 S를 삭제하고, 지금 현재는 얘 하나니까 네, 여기에서 얘를 삭제하고 얘를 여기다 놓고 R을 제거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복잡하게 여기에 더 이렇게 있는데 얘를 삭제하려고 하면 요 안에서 제일 작은 값, 그럼 얘죠. 얘를 삭제하고 얘를 여기다 올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슈도 코드로 만들어지면 이러한 슈도 코드가 만들어져요. 얘 그냥 이용하셔서 코드 만드시면 바로 실행 가능한 소스 코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C나 C++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법으로만 수정을 하셔도 동작 가능한 소스 코드입니다. 슈도 코드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리커시브하게 네, 동작을 시켜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를 살펴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8을 삭제하고 싶다. 네, 그러면 얘 그냥 지워주면 되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지우면 돼요. 간단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얘 하나밖에 없어. 네, 그러면 얘 지우고 얘를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얘를 지우려고 그래요. 얘를 지우려고 하면 오른쪽에 네, 트리에서 최소값을 찾으면 얘죠. 그럼 얘 최소값을 얘를 없애고 이 최소값을 여기로 올려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연결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을 하는 네,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자, 바이너리 서치 트리까지 살펴보셨고요. 개념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메모리도 건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슈도 코드를 보시고 앞에 나온 슈도 코드를 보시고 그대로 작성해 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동작을 시켜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코딩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네,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